있습니까? 이와야 돼. 윤정호, 이효재 교수는 강제연행당한 위안부 14세 소녀 20만 명, 정신대와 위안부도 구분하지 못하고 군수공장에 일하다간 정신대를 위안부라고 착각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 사회에 오늘날 우리의 순결한 처녀들을 강제해간 천하의 나쁜 일본 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로 상상할 수 없는 인명이 손실됐고, 일본의 반대편은 물론이고 일본 자국민들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위안부가 산나물을 깨는 처녀를 강제로 일본군이 와서 끌고 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잘못하고 일본 군인이 총칼을 갖고 와서 처녀를 납치해 갔다, 이런 엉터리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21세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대를 방치할 겁니까? 저희가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유아여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가지 항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여대는 국진 페미니즘의 선파 역할을 했습니다. 국진 페미니즘은 성적대, 성분리주의로 신인종주의를 기조로 합니다. 셋째, 신인종주의는 성매매 금지법 및 성폭력 방지법, 아동 청소년법 등 성모럴 관련 법 제정으로 전 국민을 강제합니다. 네 번째, 제반 성모럴법은 추진 세력인 여성계 인사들의 권력 강화, 즉 자리와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성모럴법은 한국 사회의 성을 극도로 억압함으로써 남녀 관계를 사탄으로 몰아갑니다. 여섯 번째, 여성계는 오늘 성매매 금지주의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일제약 위안부 문제를 호출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유아여대 명예교수 윤정옥과 이효재 그리고 후일 등장한 신태수 교수입니다. 여덟 번째, 윤정옥은 위안부를 정신대로 올인해 정대협 운동을 만들었고, 신태수는 요시다 세이지의 허위 진술을 기반으로 한 정대협 주장을 쿠마라사미 맥구걸 보고서로 작성하는 게 유엔 인권위원으로 기여했습니다. 아홉 번째, 윤비영 등 이른바 여성 활동가 중에는 학부는 달라도 대학원은 유아여대 몸을 담음으로써 유아여대 카르텔을 통해 권력 사다리를 오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대 카르텔은 서구의 위안부 문제, 즉 강제협의 방어가 오늘 자신들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성매매 금지주의 방어를 위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일본을 향해 법적 사과와 배상이라는 무모한 요구를 되풀이하며 국제사회에 일본을 악의 축으로 알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이화여대를 향하여 앞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집회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집회가 지금 이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제 때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화여대에는 역사학과가 있어요. 동양사, 서양사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 당시에도 위안부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그 나라의 현지 주민들, 여성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현지 주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현지 여성들을 성폭력 당하지 않게끔, 강간당하지 않게끔 위안부를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도 일개 연대병력에 위안부를 데려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나 그곳에 주거하는 여성들을 해치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위안부 부대가 생긴 겁니다. 그 부대를 종군 위안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 출장 기자를 뭐라 그래요? 종군 기자라고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위안부는 바로 군 부대의 식사, 그리고 청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에서 얘기하는 주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필요한 병사들에게 몸을 성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도 돈을 받고 우리들의 성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강제로 끌려갔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 나타나는 오른쪽에 종군 위안부입니다. 왼쪽에는 군인이에요. 16세기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에 그려진 종군 위안부 그림입니다. 이것은 역사로 보는 세계의 성풍속에 나와 있는 동판화 그림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종군 위안부는 일제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종군 위안부가 없이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종군 위안부가 없이 전쟁을 하면 그 현지 국민 여성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기 때문에 좋은 예가 있어요.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베를린에 갔을 때 베를린의 여성 10만 명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독일이 강간당한 여성들 동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위안부 자신들이 상업매천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돈을 받았어요. 전쟁 발기에 못 받은 분들이 일고 있죠.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이에요. 그 판에 돈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협정 당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위안부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때 종군위안부 31명에게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의 정부는 위안부 240명을 등록받아서 그분들에게 4,300만 원 일시불로 다 드렸어요.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60명 혹은 61명에게 5천만 원씩 드렸어요. 화해치유재단에서 46명 중 37명에게 1억 원씩을 드렸어요. 이 돈을 일본에서 드리려고 하면 못 받게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정대입니다. 위안부 전 위안부들이 돈을 받고 마무리를 하면 정대협은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대협 오늘날 정령이 자신들의 일자리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줘도 못 받게 받아도 안 받은 것처럼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상 혹은 대상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옵니다. 끊임없이 또 사과하지 않았다고 떠들고 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를 기록을 가서 보면 일본은 공식적으로 39번을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문을 아시아 여성기금, 화해치유재단 사과문을 함께 그 할머니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옹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드리면서 한국 국민들이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화여대 윤종욱 이효재 교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자료를 사실이냐 왜곡해서 연구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든 정경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윤종욱 이효재 교수 명예교수라고 하는 명예직을 박탈해야 하고 두 교수는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되고 그들이 만든 이런 기반적인 기부금과 후원금을 얻어서 사용을 차리는 인명과 같은 인물을 만드는 정대협을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침묵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 앞에 보십시오. 이화여대 앞에 이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많은 상점에 딸린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이 텅텅 비어있는 건물주는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푹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나쁘다, 위안부는 불쌍하다, 기본은 후원을 얻어서 사용을 차리고 친일파 사냥을 하면서 정치가들이 코를 구걸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에 이러한 기반적인 행태를 벌이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화여대에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화여대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효재, 윤종욱 교수, 이 명예교수들을 그런 연구를 하게 방치한 이화여대 당국을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그런 연구했다고 인권상을 수상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찾아가서 그런 엉터리 상을 수상한 이유를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우리 발언을 좀 윤재인 동지에게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마다 주기적으로 매주 일상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일본이 진짜 한 번도 사과하거나 보상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문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대협도 알고 할머니들도 알고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 국민들도 조금만 검색하면 이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낱낱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 자료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여러분들 고이즈미 총리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고이즈미 검색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이즈미 총리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전 위안부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는 2001년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근대 아시아 여성기금이 정부 및 일본 국민과 협력하여 일본 국민으로부터 전전 위안부에게 속죄를 안 하는 기회에 저의 감정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안하는 기회에 저의 감정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시 일본군 당국이 개입한 위안부 문제는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었다. 일본 총리로서 저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위안부로서 치료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모든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후회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과거의 무게를 피하거나 미래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덕적 책임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사과와 후회를 느끼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것을 미래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또한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폭력과 다른 형태의 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남은 생애 동안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중하게 당신의 것,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 이것이 2001년도 일본 외무성 자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았다는 그 새빨간 빨갱이들 수법의 날조는 이제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방향이. 네. 사실 이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 이화여대 민주동문회가 있어요. 민주동문회에서 그동안 정의연, 정대협이죠. 정대협과 긴밀한 어떤 연계 활동을 해오면서 최근 사건이 불거지면서 동문회에서 의의를 제기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이화 동문회에서 민주동문회에서 무슨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 이화 민주 동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활동들이
문제가 되겠다 해서 동문회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동문회에서조차도 정대협의 활동, 그러니까 예를 윤정옥, 이호재 교수들이 활동했던, 또 신혜수 교수가 활동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들 의심을 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윤정옥, 이호재 명예교수에 이어서 그 뒤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이화여대 출신의 신혜수 교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또 계속 언급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분이 72년도에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세요. 근데 이때 사회학, 여성주의 공부를 하시고자 그곳에 미국에 갑니다. 근데 미국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69년에 레드 스타킹이라는 그런 어떤 선언문을 발표해요. 이거는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의 어떤 전형적인 선언문인데요.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걸 주장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정을 거부해요. 급진 페미니즘이 주장했던 가정을 거부하고 모성애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반항을 해요. 남성과 사랑은 여성 억압의 중심축이다. 그리고 사랑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산다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69년도에 레디 스타킹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회 때마다 얘기했던 앤드리아 드워킨 여성 혐오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남성의 어떤 우월주의 문화다. 그래서 가부장제라는 것은 강간 착취의 근본이 된다. 이런 어떤 탈코르셋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레즈비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로 등장을 합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미국 사회는 레디컬 페미니즘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신혜수라는 교수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분이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1992년에 돌아오세요. 그때 맡은 역할이 뭐냐면 정대협에서 국제협력위원장 그리고 정대협 상임 대표를 맡습니다. 국제협력위원장은 어디를 타겟으로 했냐면 바로 유엔이에요. 유엔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이분이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유엔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알린 거죠. 그래서 1992년에는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시는 황금주 위안부께서 공개 증언회를 하도록 신혜수 이분이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이제 발가 뒤집힌 거죠. 신혜수는 유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1995년에는 유엔 인권위 여성폭력 특별보좌관이 한국을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리하여 국제 여론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출신 신혜수 이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를 여론화시키는 데 성공을 한 대가로 1996년 4월 유엔 인권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좌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특별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이거는 요시다 세이지 강제 연행설이 거짓임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1998년 유엔 인권 소위원회 정시야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유사한 관행에 관한 맥두걸 특별보좌관의 보고서도 또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라디시 만주라는 특별 보좌관이 위안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상 영역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일본 태도가 부당하다. 이런 것들 공식적인 사죄와 공적 자금을 통한 개별적 배상을 전 세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피해자들의 경제사회문화 권리 배상권 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권고합니다. 이 역할을 하신 분이 이화여대 출신 신혜수 씨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 당시에 한국 최초 유엔 인권 경제사회 문화 위원회로 최초로 선출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계속 이어져요. 2015년에서 2018년에 또 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세 번째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또 뽑혀서 활동을 하게 되는 나름대로 유엔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옥, 이호재 씨, 그 다음에 신혜수 씨,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윤미향 씨, 이게 다 이화여대 카르텔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화여대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신혜수 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더욱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덕규 대표님이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집회 마지막 순서로 저희 반일동산 진실명 공대위와 여성아족부 해체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입장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종옥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위안부 연구를 비판한다. 정대협 설립자 윤종옥 교수는 이대 학보 2016년 2월 28일자 기사 어두웠던 위안부 실상의 빛을 밝힌 윤종옥 명예교수를 만나다 해서 역사적 팩트와 거리가 먼 발언을 통해 자신의 위안부 연구를 정당화했다. 첫째, 윤종옥은 일제치하 어느 날 일본군이 학교에 와서 지원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당시 그것이 위안부 지원서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자퇴서를 제출하고 해방 때까지 강원도에서 살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땐 지레 겁먹고 바로 자퇴서를 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위안부 지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2016년 당시 91세 나이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지원서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그 서류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윤종옥은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바로 군수공장에서 일한 정신대를 위안부로 혼동한 상태에서 1990년 정대협 오늘날 정예를 만든 장본이므로 그 서류를 정신대 서류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대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윤종옥은 보통 위안부에 끌려간 사례들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혹은 식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끌려갔거든요. 서류와 같은 증거 자료도 남기지 않았던 거죠 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일제의 법 제도를 고려하면 위안부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온정주의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위안소 제도는 1916년 시행된 조선 총독부의 공창제 아래 중일 전쟁 때부터
태평양 전쟁 때까지 전 시기에 실시된 제도이다. 위안부가 되려면 만 17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인감이 날인된 취업 승낙서가 필요했다. 그리고 여성과 호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암암리에 끌려갔다는 윤조옥의 연구는 제주도에서 200명의 여성을 납치했다는 내용을 담은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을 쓴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후일 요시다 세이지가 스스로 거짓임을 밝혔고, 아사히 신문조차 2014년 요시다 증언을 허위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취소한 바 있다. 둘째, 윤조욱은 배봉기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김학순 할머니 등 여러 할머니들의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라며 배봉기를 강조했으나, 이후 위안부 운동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즉, 위안부를 14세 소녀로 미화하려는 자들에 의해 사실상 첫 번째 증언자였던 배봉기는 다른 전 위안부들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여자 소개꾼을 통해 위안부로 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봉기의 과정이 강제로 끌려간 순결한 소녀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위안부 스토리에는 다수의 성인 여성을 일부의 어린 소녀처럼 일반화하고, 민간에서 발생한 일부 취업 사기 및 범법 행위를 공권력에 의한 약취 및 인신매매처럼 간주하는 증언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셋째, 윤조옥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피해 보상금이라는 10억엔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 기금으로 돌아가죠.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협정인데 라며 말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정은 모든 일본군 전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료를 위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 1인당 한화 1억 원을 46명 중 37명에게 2017년 현재 지원했다. 한일 위안부 협정 기금에서도 지원 단체의 방해는 이어졌다. 아시아 여성 기금을 수령하려는 전 위안부들에게 일본으로부터 더러운 돈을 받으면 진짜 장녀가 된다며 말린 것처럼, 이번에도 지원단체는 전 위안부들이 타의 치유재단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급기야 재단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이상에서 보듯 윤조옥의 연구는 일본의 법 제도 및 위안부 실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한일 위안부 협정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나라의 정부기금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이러한 오판은 오늘 정의연에서 정비협에서 여전히 승계되고 있다. 이화여대 윤종호 교수에게 촉구합니다. 윤 교수는 연구자로서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된 위안부 연구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함으로써 후학들의 불필요한 지원단체를 해체하게 지도하고, 위기에 처한 한일 간 외교 참화를
막아내는데 여생을 바치기를 강곡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2020년 9월 8일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회 여성가족부 대체 추진이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집회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기주 PD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주필님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 아주 교육을 못해가지고 이놈들이 난 마음으로 진짜 이 작발 대책들이 진짜 자, 오늘 그 진짜 다른 나라를 분리해서 살아야 됩니다. 작발 세계하고 우리나라하고 잘못 봤지. 네네네 11시부터해서 12시. 자, 정대협 해체, 윤명 퇴진을 위한 한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 집회가 끝났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페미니즘을 위한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약 30년간 그야말로 사회에 기생하듯이 했던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이제 그 여기 들어가서 진실 어린 반항입니다. 반향이죠, 반향. 그래서 지금 뭐 인원수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인데 근거 없는 걸로 자기들의 사욕을 취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현장에서 5분 방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